바로 어젠가 그젠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MBC하고 채널A 그리고 또 뒤에 그 여당의 그 말 많은 사람들 뭐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뭔가 그 짜놓은 프레임에 지금 국민들과 윤석열 총장 뭐 이런 우리 우파 전체가 그 낚시에 낚여가지고 그 기획된 그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큰일 날 뻔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심 인물이 유시민이잖아요. 유시민이 유시민에게 말하다. 유시민이 지금 등장을 또 했어요.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면 채널A하고 검찰이 유착 이제 의혹이 있구나 이러면서 윤석열 사단이 짜고 한 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 말을 단어 몇 개만 바꾸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조국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국이 조국에게 말하다. 유시민이 유시민에게 말하다. 제가 막상 이 사람의 그 글들, 써놓은 글들, 쏟아내는 말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헛웃음이 나오네요. 이 사람 공인 아닌가요? 이사장이잖아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지.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남을 음해하고 그리고 사실을 호도하고 온 국민을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는 거에 대한 그 범죄를 단정 지을 수 있는 법규는 없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으려고 계좌를 봤을 것이야 이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 사람 신라젠하고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철이 돈 줬다 했으면은 엮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밝혀보면 알 것인데 미리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거를 보면 뭔가 있어도 있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윤이 대통령에 대한 존중심이 없이 비하 언행을 한다. 대통령하고 친하면 다 해먹는다고 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있잖아요. 그냥 지난 정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이. 대통령에 대한 존중심이 없이 했잖아요. 여성 대통령에 대한 온갖 더러운 음해하고 그리고 대놓고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을 패러디해가지고 바로 전시를 해놓고 버젓이 그리고 뭐라고요?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 놓고 자기들을 똑같이 얼마 전에 그 지방 울산인가? 어딘가에서 그렇게 했더니 또 그거는 인권 침해다, 이러면서 그림을 또 치우게 하고 내로남불의 정점인데요. 이 사람 말을 하는데 주어만 바꾸면 똑같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제 이 남자는 3일날 채널A가 검찰과 유착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를 이제 보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 해야지. 촉새가, 응?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이거 바꿔서 말하면 어떡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짜고 한 거다. 누구랑? MBC랑, 그 다음에 지씨랑, 그 다음에 여권. 네. 그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 이랬는데 우리는 다 어디서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 여당에서 한 일이다. 다 민주당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 이사장은 이제 이날 MBC가 이제 자기들이 똥줄이 탔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뒤집어 씌우고 여론을 자기 쪽으로 이제 유리하게 만들려고 또 이제 유시민을 불렀겠죠? 유시민은 이제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는 곳에 출연을 해가지고 언론을 컨트롤하는 고위 검사하고 법조 출입 기자는 같이 뒹군다 이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스럽게 이 사람 소설가 맞나요? 언론인 맞나요? 그리고 어디 이사장이에요? 유튜브 해요? 유튜브는 입이 좀 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뒹군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 어디다 대고 협잡이란 말을 쓰는지,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막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런 험한 말을, 이런 수준 낮은 말을 짓거리는 것도 저는 이거는 뭔가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서 생활에 아주 큰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MBC는 지난달 31일 날, 다들 아시죠 이제?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VIK 전 대표한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 며 강압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보도했어요. 아니, 어떻게 기자가 그런 그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취재를 할 수가 있나요? 기자는 기자지 무슨 그 검찰 기관이라던가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강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 알 텐데.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은 이렇게 또 말을 번드르르하게 듣는 사람이 헷갈리게 또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검찰이 기결수던 이철을 다시 미결수 신분으로 만들어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 맘대로 했다고, 자기들처럼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결수 신분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치소에 데려다 놓고 3월 12일에 소환 조사를 했다고 이제 말하면서 이미 14년 6개월을 받은 상황인데 다시 미결수로 구치소로 불렀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겠어 이러면서 또 감성팔이를 했어요. 네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왔니? 네가 어떻게 아니? 유시민. 극도로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시점에 공포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런 일을 꾸미나요? 채널 A 기자가 편지를 보내서 수사 일정을 알려준 거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정확한 팩트도 없이 전부 그랬을 것 같고 저랬을 것 같고 이랬을 것 같다. 전부 그런 거죠.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면은 팩트가 없어요. 그냥 전부 자기 생각 그랬을 것 같은데 내용은 뭔가 좀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 유시민은 또 뭐라 그랬냐면 이철 전 대표하고 자기하고는 2010년 국민참여당으로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씨가 의정부 지역위원장이었는데 2014년 초에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강연을 해달라 그랬대요. 아니 친분이 있네요. 엄청난 친분이네요. 강연을 해달라. 그래서 2시간이나 강연했대요. 2시간 강연을 했는데 현금으로 70만 원이나 받았대요. 2시간에 어떻게 70만 원 받지? 우리는 2시간 강의, 일반인들은요, 2시간 하면은 얼마 받더라? 한 5만 원 이하? 이렇게 받거든요. 유시민 씨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많이 받으셨네요. 그리고 이제 2015년 신라젠 기술 설명회에서 자신이 축사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 설명회가 아니라 부산대병원하고 신라젠이 산학협동 바이오 연구개발센터를 만드는 오프닝 행사했다고 말하면서 이 씨가 VIK가 이제 이철이 VIK 대주주였는데 부산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가서 덕담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차표 끊어준 거밖에 없대. 기차표 아무나 끊어주나요? 이유가 있으니까 끊어줬겠죠. 그리고 축사를 아무나 하나요?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니까 축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한 친분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교묘한 말장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나 이권에 연결됐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채널 A 기자하고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는 안 믿은 것이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신라젠 사건하고 관련이 없고 이철 씨 경우 주가 폭락은 신라젠이 임상 실패로 이제 인한 것이라고 했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신라젠 주가가 엄청 오르던데, 엄청 올랐다가 내렸다가 아직도 지금 그 주식이 장난질이 지금 심해요. 혹시 신라젠
그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주식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그런데 빨간색이더라고요.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시민이 또 뭐라 그러냐면 지난해 말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검찰이 저희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를 다 들여다 봤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랬어요. 계속 추측만 해요. 계속 추측. 그런데 사람 이름은 다 집어넣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악질인 게 이게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추측한다, 뭐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씨가 의자에 돈을 놓고 나왔다, 도로에 차를 세우고 트럭에 돈을 실어줬다, 뭐 말했으면은 저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지금 벌써 빠져나갈 이 구멍을 만들어 놨잖아요. 저는 물적 증거 없이 한명숙 전 총리처럼 엮여 들어가는 것. 네, 한명숙을 또 거론했어요. 사람을 계속 거론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는 이 악질적인 이 유시민은 언젠가 천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존중심이 없고 임명장을 받은 달부터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보여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유시민 기자에게, 유시민 이 뭐예요? 기자인지 소설가인지 이 사람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나 정부에 대한 존중심은 항상 있어야 되나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은 왜 전 정권의 전 대통령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존중심이 없고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는지, 그게 무슨 상식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나 이제 검찰들이 보기에는 대통령하고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 누구나 다 해먹는다. 안 해먹었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또 묻고 싶잖아요. 또 질문을 하게 만드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지난 정권 때, 우파나 그 여당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 정권의 여당이니까. 그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하고 친하고 권력을 잡았으면은 다 해먹는다고. 전부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답하라. 유촉새는 입을 다물던지 답을 하던지 유촉새 자중하라.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유시민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완전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진중권 교수 발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하나의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다른 입장을 당연히 내세우겠죠? 유시민의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진중권 교수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진중권은 이 보도 배후에는 최강욱하고 황희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 교수는 3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철은 무려 7천억짜리, 7천억. 사기 범죄로 징역 14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채널A를 통해서 검찰하고 이제 딜을 하려고 하다가 뻥카라는 거를 깨닫고, 뻥카라는 건 이제 속임수라는 거죠. 깨닫고 그 반대편의 딜을 제안한 것인데, 사기꾼한테 제보를 받았으면 의도부터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사기꾼이 누구예요? 사기꾼이 지씨잖아요, 지씨. 그 사기꾼, 그 사람은 정말, 이거는 그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에요. 사기죄로 학교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MBC는 확인 절차도 없이 문제의 인물, 그 검사를 윤석열 최측근이라고 단정을 해버렸는데 MBC의 경솔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여기서 의도적인 프레임 그 냄새가 난다, 의심스럽다, 처음부터 세팅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정경심 사건 때하고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 사람한테 어용 언론이라는 건 MBC죠. MBC, KBS 전부 다죠. 연합뉴스 이런 데도 그렇고 YTN도 마찬가지예요. 어용 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어용 매체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대중을 선동하고 어용 시민 단체들도
들고 일어서는 그런 어떤 그 계속 이게 쭉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거짓의 가상세계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숟가락을 탁 얹고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가 움직이죠. 네. 법무부 누구? 네. 자기 잊혀질까봐 계속 나대는 추미애. 그러면서 MBC에 채널A 의혹을 제보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을 비판해온 사람이잖아요. 여권 지지자잖아요. 조선일보 이제 그 기사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저들이 허위와 조작과 날조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자의 말대로라면은 조작의 배후에는 최강욱 전 청와대 기강 비서관하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